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홍콩발 아시아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제가 긴급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보면 중국 전인민대표회의에서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렸죠. 자, 이것이 발단이 돼서 홍콩 시위가 다시 확산되었고요. 트럼프가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특별한 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입니다. 핵시트라고 하죠. 바로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럼 핵시트가 정말로 현실화되던 아니던 홍콩발 아시아 경제 위기 리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경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그리고 신문도 뉴스도 바빠서 못 보셨다 가정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대체 뭐길래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홍콩도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홍콩 특별자치구 기본법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의 법과 다르게 자치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이 홍콩만의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 기본법에도 국가 보안에 관한 사항이 있겠죠. 바로 23조인데요. 자, 23조 내용을 보면 홍콩 특별행정자치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국가를 배반하고 분열하고 반동을 선동하고 전복하고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자체적인 법을 제정하여 라는 이 조항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중국 인민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그냥 지네 맘대로 통과시키기 전까지 홍콩에는 이 국가안보에 관한 이 자체적인 세부적인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대체 뭐가 이렇게 법이 허술하냐,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1990년대에도 그렇고요, 2003년에도 중국 정부가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홍콩 입법회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세부적으로 정한 절차를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홍콩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홍콩 입법회를 점거하고요, 결국에는 무산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홍콩의 기본법을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 새로 만드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 입법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를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번에 홍콩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래서 입법회를 거치지 않는 이 꼼수로 사실상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 홍콩 기본법 158조에는 법의 해석 권한이 바로 중국 전인민대표회의에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법이면 법이지 법의 해석은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정부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히 뭘 해야 반정부 행위고 뭘 하면 반정부 행위가 아니고 이걸 정해야지 처벌을 하던 아니면 풀어주던 결정을 하겠죠. 바로 이게 법의 해석 부분입니다. 자, 결국 중국 전인민대표회의는 이 법의 해석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23조의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되고 홍콩 자치구에 통보를 한 겁니다. 자, 홍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홍콩 시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냐? 중국 전인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이 반정부 활동에는 현재 홍콩의 민주진영에서 하는 정치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홍콩의 범죄인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홍콩의 민주파 진영의 활동 자체가 홍콩 기본법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걸리면 최대 3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내에서 이 친중파가 아닌 이 민주파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홍콩은 중국에 반환됐고 결국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내부 문제인데 미국이나 영국, 유럽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고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함께 지금처럼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심할 때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이는 정치적인 속내가 있겠죠. 현재 미국민 3분의 2 정도가 이번 전염병 사태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극하면 할수록 표심을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중국을 더 때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지난 1997년에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기 이전까지 홍콩은 수십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 덩샤오핑은 홍콩 주권 반환 공동선언을 이 영국에 얻어내면서 영국과 50년간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홍콩의 민주주의적인 고도의 자치를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일국 양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홍콩을 반환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 선언의 내용대로라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으니까 2047년까지는 홍콩에서 민주적인 자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민주진영의 정치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50년간의 일국 양제의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이렇게 민주주의 진영의 서방 국가들이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규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뭐 탱크부터 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했던 이 천안문 사태가 있는데 다시 또 홍콩에서 자, 이런 유혈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미국과 유럽이 개입하는 뭐 여러 가지 속내도 있고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홍콩은 일단 중국에 반환됐고요. 중국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기 영토를 벗어난 이 역외의 자기 군사력이나 이런 힘을 가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미국이 홍콩의 민주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력지담을 당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인 홍콩에 들어가서 뭐 군사력을 투입한다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992년 그래서 미국은 199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홍콩 정책법과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법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주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우리나라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자, 그럼 홍콩 정책법이란 건 또 뭐길래 미국이 이걸 가지고 과연 중국을 협박하는 것일까요? 자, 홍콩 정책법은요. 1992년에 미 의회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인정해준 이런 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력에 대해서 홍콩에 접근을 허용하고요. 미국의 달러와 홍콩 달러를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보장을 해준 이런 법입니다. 또한 홍콩을 경제무역 특구로 지정을 해줘서 각종 관세 혜택을 중국과 완전히 다르게 부여하고요. 투자나 뭐 금융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홍콩 인권법으로 이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홍콩의 일국 양제, 그래서 홍콩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자치권을 2047년까지 보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홍콩 정책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포함된 거죠. 한마디로 미국은 언제든지 홍콩의 특수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것을 법안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이 부여한 홍콩의 특수지위가 박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중국까지 협박을 할 수 있냐? 이걸 보면 만약에 특수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면 홍콩의 주요 산업인 금융, 무역 등의 산업이 먼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를 고정하는 페그제도 붕괴가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선 홍콩은 미국 1달러당 약 7.8 홍콩 달러로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및 이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이나 아니면 무역 거래를 할 때 환율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거래를 하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신흥국에서 돈을 빼가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홍콩을 통해서 무역을 하면 환율 리스크를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국 1달러는 홍콩 7.8달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1992년부터 홍콩 정책법으로 미국과 홍콩 간의 거래에서 뭐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과 다른 관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그동안 중개 무역이 발달을 해왔고요. 그리고 선진국 자본이 아시아, 뭐 특히 중국으로 들어가는 금융시장의 그 관문, 허브의 역할을 해왔던 거죠. 자, 우선 이런 홍콩의 특수주의가 박탈되면 당연히 홍콩의 금융 및 무역 산업이 무너집니다. 현재 홍콩에서 영업을 하는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의 대안이 되는 싱가포르나 또는 도쿄로 이전을 하게 되고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홍콩에서 외인 자금이 또 이탈을 하게 되면 폐그제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허브의 기능이라도 뭐 유지해 보겠다 하면서, 자, 만약에 홍콩이 폐그제를 유지해서 뭐 미달러, 홍콩 달러를 이게 고정해 보려고 하면 달러 자금의 이탈로 홍콩 달러 대비 미국 달러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홍콩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서 시중에 달러를 풀어서 억지로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홍콩 은행의 금리를 크게 끌어올려서 강제적으로 홍콩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자, 홍콩 달러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이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뭐 폐그제 유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국가의 뭐 단기 부채 상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4,400억 달러 정도는 뭐 미국의 헤지펀드 몇 개만 달라붙으면 금방 소진이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중국 부채 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 공격 막으려고 중국이 외환 보유고 1조를 소진했었죠. 그리고 홍콩에서 외인 자본이 이렇게 유출돼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된 특수지위를 박탈하면 홍콩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혼란이 있고 미국 및 유럽 기업들도 혼란이 있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가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 전체도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바로 헥시트 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이런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뭐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특수지위를 박탈당하면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이 유럽이 홍콩을 특수지역으로 인정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홍콩 인권법 문제부터 올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까지 미국과 별개로 중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해온 국가들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또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도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있죠. 지금 홍콩 문제는 미국 편을 드느냐 중국 편을 드느냐 문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홍콩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한다? 이것은 미국의 등을 돌리겠다 이건데, 미국으로 무역 및 금융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유럽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유럽은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를 규탄은 하겠지만 뭐 미국과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떤 확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미국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박탈했을 경우 이 최악의 가정이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그런데 최악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죠, 현재까지. 왜냐하면 일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수지위를 제거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뭐 인터뷰나 그 다음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홍콩과 이 중국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텐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엄포 정도만 놓고 뭐 끼케야 약간의 페널티 정도만 부과할 뿐 이 홍콩 정책법에 규정된 이 특수지위 전체를 박탈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별다른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게 뭐 다수 사람들이 그냥 엄포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헥시트 리스크가 부각되어 앞으로 증시가 급락하는 사태가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두라 이전 영상부터 계속 설명드렸다 말하면 또 그때 가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확실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난 12월 1월에 그때도 레이트 사이클이라서 채권 비중을 40% 이상 늘려두라고 영상에서 정말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뭐 실제 제 고객 포트폴리오에서도 채권 비중을 늘려드렸다 이런 거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증시가 폭락했던 구간에 채권 비중을 우린 늘려서 손해를 적게 봤다 이 내용을 공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는 지난주에 혹시 모를 홍콩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미 주식 채권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을 높여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의 노출을 크게 한 거죠.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뭐 채권 비중을 뭐 60% 70%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환율 노출 비율만 늘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발 리스크가 터지면 이 아시아 쪽의 위기가 크기 때문에 원화보다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환 노출만 해줘도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하고 달러 노출 비중만 늘린 이유는 역시나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의 그냥 대충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물론 앞으로 진행 상황 보면서 채권 비중은 조절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